안녕하세요. 그런데 저 이제 당분간 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음, 제가 어떤 저라는 사람의 실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봤다라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의 실체의 존재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존재의 실체를, 저라는 사람의 실체의 존재를 땡땡 했어요. 그걸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건 지금 세상에는 좀 없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각자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뭐 명상을 해야 하느니, 이 이론대로 공부를 해야 하느니, 아니면 내가 해봤더니 이런 방법이 맞더라 하는 건 전 죄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자기 안의 답이에요. 자기 안의 답은 자기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답을 누가 알려주겠다거나 보편적으로 무엇이다 하는 건, 어, 죄다 사기라고는 할 순 없겠죠. 구조적인 틀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구조적인 틀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요. 그건 정말 자기 자신만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청 다양할 거예요. 어쨌건 저도 그런 저만의 것을 저만의 것에 접근을 했고, 이제 오늘은, 그 처음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씨앗이 생겼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세리론이라는 씨앗. 그리고 앞으로 그 씨앗을 잘 키워서 잘 키워나가 보겠죠. 어쨌거나 나한테 이세리한테 그런 씨앗이 생겼다. 그래서 그 씨앗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무슨 뭐 글자 같은 걸 적지도 않고 제 생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한 이셀이라는 사람의 실체의 존재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음, 씨앗이 심어졌다는 건 이제 이셀이라는 사람의 실체의 존재의 가장 가까운 어떤 물질층을 구성해냈다는 거죠. 음. 저는 그 씨앗을 키우며 살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뭐냐? 음, 항상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 삶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봤을 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저는 거기에 무언가인데 그걸 무어라 규정할 수 없었던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무엇을 A다, B다, C다라고 딱 결론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많아요. 개인의 자유지만 전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정답을 안다고 생각하죠. 완전한 척하면서 모순을 눈 감아 건너뛰면서 자신의 정답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99.9%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싸우고 있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내가 맞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아는 지식의 전부에 닿았다고 하는 어떤 천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천재가 발견하게 되는 거는 완전히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 천재는 정답에 대해서 피식하겠죠.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데 정답이란 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재는 정답을 찾으려고 모르는 것 속으로 뛰어들어요. 정답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아는 거죠. 정답에 집착하지 않죠. 정답이 사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천재. 그런 천재가 0.1%겠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아는 것 이상의 모르는 것을 집어내는 천재. 그래서 그 모르는 것에서 정답을 도출하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알려고 자기 삶의 전부를 바치겠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남기겠죠. 그 결과물은 세간에서 떠도는 정답이랑은 달라요. 자, 천재가 자기의 이론을 완성시켰어요. 그건 정답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는 것을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래로 공부를 덜 한 사람에게 퍼져나갈 때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갑니다. 정답이라고요. 진짜 별로야, 그런 거. 자, 저는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끝에 가면 우리가 아는 것의 전부의 경계 지점으로 가면 그 경계 밖에는 모르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저 역시도 그 모르는 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저에게 뭔가 모르는 건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만족이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요. 그리고 황홀한 절정감이요.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이제 씨앗을 심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그것도 분명히 생명이죠. 태아도 뭔가를 인식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태아가 자라서 내가 됐잖아요. 그때 태아는 엄마의 자궁 속의 환경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하지만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태아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요. 그게 경험된 사건으로 태아 안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기일 때 아기도 아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이요. 그것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요? 오감으로 감각하는 방법과 가장 강력한 언어를 배우죠. 언어요. 언어는 태아나 아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던 자기만의 틀이 있는데 그 틀 위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틀이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우리는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뒤집어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태아랑 아기 때 만들어 놓은 자기 자신만의 틀이 있는데 그걸 작동하는 방법보다 언어의 틀을 작동하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리고 태아나 아기 때 자신이 인식했던 그 틀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게다가 자기 자신의 틀은 세계가 만들어 놓은 언어의 틀과는 다르죠. 그 사이에 호환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예요. 번역기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우리가 배워버린 틀로, 배운 틀로, 학습한 틀로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자기 자신의 틀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언어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는 있는데 뭐라 설명은 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면 저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라고 서로 각자 얘기했지만 그건 자기 자신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다는 건 언어적으로 구분되는 다름이 아니에요. 그 언어를 초월해서 어떤 구조적인 틀은 동질적일 거예요. 왜? 내가 태아 때 자기 자신이 만들었던 인식의 틀일 거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인식한 그 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놀라움이랑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기억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받는 기억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신체적으로 어떤 쾌감이 쩔어가지고 그게 좋았던 기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가 태아 때 만든 자기 자신만의 인식의 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배운 틀로는 접근이 불가한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고유한 인식의 틀이 있다. 그것은 이미 나한테 꼭 맞게 만들어져서 우리는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학습하고 배운 것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 꼭 맞게 만들어낸 인식의 틀을 원래 써야 되는데 자꾸 언어의 틀을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태아 때 꼭 맞게 만들어 놓은 인식의 틀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린 해야 해요. 하나, 여러분이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알맞게 자기 자신이 만든 자신만의 인식의 틀이 있다. 그리고 그때 인식한 무엇을 그때 만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하게 자연스럽게 만든 그 틀로 인식했던 세계를 인식했던 무엇을 사람은 쫓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학습하고 배우고 언어의 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설명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항상 설명하려 해도 모자라겠죠. 그게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건가 싶어서 봤다가 실망하게 되는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째 생각은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의 틀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 자기 자신에게 꼭 맞았던 인식의 틀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언어를 배우기 전이었죠. 이제는 언어를 배웠잖아요. 굳이 내가 옛날에 처음 만들어 놓은 틀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제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내 자기 자신에게 꼭 맞는 지금 상황에서의 자기 자신에게 맞는 틀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건 내가 태아 때 만든 틀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세계에서 학습한 언어의 틀도 아니지만 바로 이것일 거예요. 태아 때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인식의 틀을 내가 현재 세계에서 경험하고 배운 틀로 변환해내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조화롭고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미래적인 거죠. 태아 때 나 자신에게 꼭 잘 맞는 인식의 틀이 하나 있었고, 내가 세계에서 배우고 학습한 인식의 틀이 있고, 그게 자꾸 완벽히 맞는 것도 거짓말,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적도 있다라면 그것을 넘어서서 새롭게 창조한 틀로 인식을 일치시키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강력하게 추구를 하면서 살 수 있겠죠.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마무리이고, 앞으로 이 씨앗을 토대로 이 씨앗을 키워나갈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태아 때 스스로 인식했던 자기만의 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세계에서 학습하고 배운 틀이 있을 건데, 지금 그 두 가지의 틀이 있다면 그거를 새로운 틀로 하나로 창조를 하세요. 자기 자신의 것이면서도 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틀을 가지면 분명히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할 것이고 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여러분에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살아나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게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